그 전에 그 집에 그 도착한 공보물 시청자분들도 받으셨을 텐데 네. 눈에 띄는 게 지금 이준석체라는 손글씨 그렇죠. 공보물을 보내셨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의도에서 보내신 거예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예. 사실 집에 공보물 오면은 안 열어보고 버리시거나 네. 아니면 열어보시더라도 그냥 첫 장에 사진 정도만 보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래도 손글씨 형태로 되어 있는 편지글이라면 조금 더 많이 그래도 관심 가져서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예비 후보 공보물 때는 후보가 직접 써서 네. 그거를 복사를 했거든요. 근데 가독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본인 스스로 악필이라고 하시던데. 네. 제가 아무리 선대위원장이지만 뭐 천재는 악필이다 이런 소리를 할 수는 그 도를 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후보가 직접 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좀 편하게 상대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준석 채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예. 내용면에서도요. 본인을 박근혜 퀴즈가 아니라 노무현 퀴즈라고 부르고 싶다. 네. 연이어 최근에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예전에는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조금 되바라졌다? 너무 튀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원동력이기도 하죠. 쉽게 얘기해서 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류가 전부 다 상당 합당으로 뛰어간다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힘없는 초선 의원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노무현 정신 아니냐라는 네. 것이고 그게 이준석 후보도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싸가졌다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거다. 이 있다고 얘기할 거다라는 점에서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준석 후보가 잘 새기고 있다. 그리고 결국엔 대통령 되지 않았냐. 그때 주류에 편승해서 갔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지만 네. 이 있다고 외쳤던 사람은 대통령 되지 않았냐. 그래서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실제 이준석 후보가 정치를 해오면서 편한 길로만 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퀴즈를 쭉 따라갔다면은 지금쯤 3선, 4선 의원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은 지역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또 3당의 후보로서 동탄에 도전해서 당당하게 당선되는 네.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양지를 주로 찾아다니는 특히 유력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네네. 민주당 텃밭을 주로 찾아다니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승계 내지는 계승하고 있는 것은 이준석 후보 아니냐 이런 거를 좀 뚜렷하게 보여드리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민주당 계열의 인사들이 이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이준석 후보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게 약간 본인들이 노무현 정신을 독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좀 잘못된 판단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질 나쁜 태세 전환이라고 보는 것이요. 네. 노무현 대통령 가장 강하게 탄압하고 압박했던 사람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고스란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적지 않고요. 네. 그런 분들 제대로 반성했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정당을 막론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대선 후보까지는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일지 몰라도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정신을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구 하나가 계승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시고 인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독점하려고 하고 그것이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태도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의 10대 개헌안을 제시하셨던데 핵심은 뭔가요? 4년 중임제 더하기 결선 투표제 도입입니다. 지금 뭐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 자체는 다른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것과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습니다. 비슷해 보여요. 네, 뭐 굳이 따지자면 저희가 세종시로 수도 기능 분산을 한다는 거 명문화한다는 정도,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정도일 것이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입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누군지가 신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저희 개헌안 이재명 후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4년 연임인데 저희는 중임이고 뭐 차이 정도 있지만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겠다, 분권형 개헌하겠다 하면은 믿어지십니까? 뭐 진행자시니까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예. 저는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계속해서 권력을 본인으로 집중시켜 왔던 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도 터무니없는 비상계엄 같은 걸 해서 그렇지 그 전에 비명행사 친명행제 공천하고 또 본인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했던 거 거짓말하면서 말 뒤집고 사실 자당의 의원들을 본인 방탄하는 데 써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내용을 뒤집어가지고 네. 법을 바꿔서라도 나는 처벌 안 받겠다라고 권력을 남용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제왕적으로 쓰고 계시는 분인데 예. 이런 분이 대통령 권한 내려놓겠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더 조국 혁신당까지 189석의 민주당이 우리 권한 내려놓겠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원내의 거대한 정당들과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네. 대통령의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믿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10대 개헌안 중에서 아까 그 결선 투표제가 좀 있던데 네. 이게 이제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과반을 못 얻으면 1, 2위 득표자에 한해서 재투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투표를 또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 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해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우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네.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은 선거 운동을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선거 운동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유세차도 유세차도 그렇고 선거 운동원도 그렇고 저희 개혁신당은 그런 부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실제 선거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되더라도 들어간 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방송차 넉 대인가요? 저희 5대. 5대요. 유세차. 네.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오프라인 선거 운동을 최소화하고 미디어와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하도록 하면 추가적으로 드는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될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요즘 단일화가 굉장히 핫합니다. 예. 단일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단일화 이야기할 동안에 후보들의 비전을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생산적인 대선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선 투표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인물 경쟁력이 있는 더 좋은 후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적인 어떤 플러스 효과를 생각한다면 선거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되는 정도의 비용은 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처럼 다크호스가 나와가지고 정말 정치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더 가속화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많은 후보들이 결선 투표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다. 예. 그리고 할 거면 다음 지방선거 때부터라도 광역단체장부터라도 한번 빨리 해보자.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단일화 핫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뒤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